때는 2006년 3월. 지수원이라는 남자아이가 있다. 수원이는 이제 막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새로 지어진 상지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수원이는 흔히 말하는 찐따에 가까웠다. 꾸미는 법도 모르고 말수도 적은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 그래서였을까? 일진들에게 종종 놀림감이 되곤 하였다. 수원이는 그들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속으로 부글거리기만 했다. 이런 찐따 같은 수원이도 짝사랑이 있었다. 중학교 때 같은 학원을 다니던 늘 짝꿍이었던 이름부터 너무나 귀여운 김아랑이라는 여자아이. 이 아이는 털털한 성격에 귀여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수원이는 지난 몇 년간 좋아하던 감정을 이제는 고백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분명 하랑이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랑이의 답장은 늘 느렸고 항상 단답이었지만 마음이 없다면 답장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종종 먼저 말도 걸어주고 웃어주고 장난 섞인 스킨십까지 하는 거 보면 분명 하랑이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을 거라고 수원이는 그렇게 생각했다. 수원이는 중학교 때부터 늘 붙어 다니던 친구 셋이 있다. 인섭이, 준현이, 인우. 이 친구들에게 주말쯤에 고백할 거라고 말했다. 이 무리에서 유일하게 여자친구가 있는 인섭이는 고백할 때 촛불 고백을 했다고 했고, 수원이는 그 소리를 듣고 이번 주말에 촛불 이벤트를 준비하고자 다짐했다. 수원이는 하랑이의 그림을 그렸고 편지에 자신의 마음을 한 글자 한 글자 옮겼다. 하랑이에게 고백하는 그 순간을 상상했고 수원이는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짜릿했다. 그런데 갑자기 짝꿍이자 일진 무리 중 한 명인 박동이라는 녀석이 수원이의 편지를 읽으며 실실 쪼개기 시작했다. 수원이는 역시 일진이 너무나도 싫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동은 말했다. 김아랑? 야, 너 설마 걔 기흥준 김아랑 말하는 거야? 수원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뭐지? 얘 하랑이를 아나? 그렇다고 하니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박동이었다. 박동은 갑자기 따라와 보라고 하며 수원이를 컴퓨터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컴퓨터실에서 하랑이의 싸이월드를 열어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가슴이 내려앉는 듯했다. 지난 몇 년간 서로 마음이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진 속 하랑은 낯선 남자 옆에서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 생각해보니 하랑이의 저런 행복한 표정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았다. 그렇게 수원은 그 컴퓨터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다짐을 했다. 난 이제 절대 다시 사랑 같은 건 하지 않을 거라고. 컴퓨터실을 나와 터벅터벅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몸을 교실로 옮겨갔다. 수원이는 머리가 복잡하다. 언제부터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내 답장을 왜 해준 거야? 찌질한 하남자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수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에서 어떤 여자애가 울면서 지나간다. 뭐지? 왜 울지? 하며 순간적으로 그 여자애를 보게 되었는데 잠깐의 찰나였지만 수원은 알 수 있었다. 와, 이쁘다. 아니 진짜 개 이쁘다. 시간이 슬로우 모션이 된 듯하였다. 온갖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우는 것도 저렇게 이쁘지? 와, 저런 애가 나랑 동갑이라고? 계속 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 얼굴과 눈을 더 바라볼 자신이 없었다. 수원은 그 여자애를 지나쳤을 때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 미칠 것 같았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 아, 나 사랑에 빠진 것 같다. 그렇게 수원은 또다시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수원이의 친구 셋 중 유일하게 여자친구가 있는 인섭이. 수원이는 대체 왜 저 자식만 여친이 있는 걸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냥 이유는 간단했다. 인섭이는 잘생겼으니까. 중딩 때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 같이 어울려 놀지만 그래도 뭔가 자신과는 다른 급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였을까? 수원은 사람을 보고 급을 나누기 시작했다. 찌질해 보이는 찐따 부류, 뭔가 눈에 띄진 않고 그냥 평범한 부류, 그리고 누가 봐도 굉장히 눈에 띄는 일진 부류, 게다가 그 무리에서도 굉장히 빛이 나는 저 여자아이.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데 궁금했다. 저 애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그 무리에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자꾸 자신을 한 번씩 건드는 양진수라는 양아치 놈도 있었다. 지나가다 괜히 준현이한테 시비도 걸지 않나. 수원이는 생각했다. 왜 저렇게 이쁜 애가 저런 놈이랑 어울려 다니는 거지? 상상 속에서는 이미 이 양진수를 몇 번이고 혼내주기도 했다. 그렇지만 수원이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난 저 애와는 엮일 수 없고 저 무리와는 너무나도 급이 차이가 난다고 말이다. 중학교 때부터 수원이가 그림을 잘 그린 탓에 미술 시간만 되면 꼭 그림을 그려달라는 양아치들이 있었는데 양진수도 마찬가지였다. 사과 하나 그려달라는 부탁이었고 수원이에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해주기 싫으니까 핑계대면서 안 해줬다. 인섭이네 반에 애들이랑 같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인섭이네 반에는 그 이쁜 여자아이도 있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인섭이만 다 누리지? 여전히 저 아이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양진수 같은 양아치도 있었고 박동도 있었고 잘생긴 애도 있었다. 역시나 저 무리와 어울리기엔 자신이 너무 급이 낮다고 생각했다. 그런 마음이 들키기라도 한 걸까? 인섭이가 꿈깨라고 말한다. 설효림 같은 저런 애들은 아무나 안 만나고 같이 안 논다고.
아, 이름이 설효림이구나 싶었다. 자신이 보기에도 설효림 주변에는 약간 멋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는 애들 뿐이었고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솔직히 구리다고 말해오니까. 그러니 핸드폰이 있어도 연락 오는 곳은 없고 고작 한다는 게 그림 그리는 재주뿐. 수원은 생각했다. 무슨 자신감으로 내가 하랑이도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지? 생각해보면 잘나가는 애들은 꼭 하나씩 특색이 있었다. 노래를 너무 잘한다거나 웃긴다거나 잘생겼다거나. 비록 자신이 잘하는 그림 그리는 것이 저 무리에 어울릴 순 없는 것일지라도 그래도 그림 그릴 때만은 뭔가 평온해짐을 느끼곤 했다. 그림을 그리면서라도 이 애에 대한 마음을 표출하는 수원이. 그러다 잠시 잠이 스르르 와서 수원은 눈을 감았다. 그런데 주변이 좀 시끄러워서 일어났다. 잠들기 전 설효림을 그린 그림이 양진수 손에 들려있는 걸 보게 되었다. 비웃고 있다. 설효림한테 보여준다고 장난을 쳐대는 양진수였다. 수원이는 필사적으로 그 그림을 빼앗아 보려 했는데 양진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설효림에게 뛰어갔다. 그리고 끝내 그 그림은 설효림에게 들어갔고 그렇게 수원이는 복도에서 잘나가는 그 무리에 둘러싸인 채 설효림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다. 쪽팔렸다. 이 애에게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뿐밖에 나오지 않았다. 설효림은 정말 많이 화가 나 보였다. 그림 그린 것에 대해 정말 불쾌해 보였고 소름 끼친다고 말해왔다. 그러더니 자신 그림만 떼고 공책을 수원이에게 던지며 다시 눈에 띄지 말라고 말하며 그렇게 가버렸다. 수원이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병신 같은 놈. 머저리 같은 놈. 친구들이 와서 수원이를 위로해주지만 큰 위로가 되진 못했다. 어차피 이제 저 애와는 친해질 수 없어졌으니까. 내 학교 생활은 망했으니까. 복도를 걷다 설효림과 같이 다니는 애들을 보게 되었다.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했고 표정 관리가 안 되었다. 그래서 수원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자리를 최대한 빨리 피해서 안 부닥치는 것뿐이었다. 교실에 와서도 여전히 패닉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설효림이랑 항상 같이 다니던 여자애가 다가와 인사를 했다. 그리고 뭔가 부탁을 해왔다. 사실 며칠 후 100일이라 그 기념으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것이었다. 수원은 생각했다. 그럼 그렇지. 중학교 때부터 이런 애들은 꼭 필요할 때만 이러더라. 길게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대충 끄적거렸다. 그런데 그 애의 반응은 너무나 만족해하였다. 수원은 잘나가는 애의 그런 칭찬으로 괜시리 기분이 좋아져 갔다. 그 애는 고맙다는 표시로 먹을 것도 주고 효림이한테는 자신이 잘 말해보겠다고 했다. 수원은 생각했다. 어쩌면 효림이가 날 향한 그 시선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엔 김아랑이 좋다고 해놓고 이제는 설효림 좋아하냐며 뭐라고 하는 박동이었지만 좋아는 하지만 감히 사귀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기에 그 애에게 있어 뭔가 자신이 그런 나쁜 이미지만 아니라면 그것만으로도 좋았기에 어차피 남자친구도 있을 테니까 자신은 가능성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박동은 말해왔다. 왜 남자친구 없다고. 놀라웠다. 그렇게 이쁜 애가 어째서 남자친구가 없을까? 박동의 말 때문이었을까? 설효림의 친구가 부탁한 그림을 더 정성스럽게 그렸다. 그 애는 그림을 보더니 너무나 감격해했고 또다시 그 애는 먹을 것을 주었다. 미니홈피에 올려도 되냐? 넌 진짜 천사야 라고 하는 그 애의 말이 수원의 기분을 들뜨게 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라 그런지 남자애들끼리 기싸움부터 시작해서 치고박는 게 일상이다. 하지만 수원은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복도에서 설효림 무리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되었다. 수원은 기대했다. 혹시라도 잘 말해줬으려나. 그렇게 용기를 갖고 고개를 들었는데 여전히 설효림의 눈빛은 싸늘했다. 수원은 본능적으로 눈을 깔았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아직 말 안 한 건가? 수원이는 아까 남자애들끼리 싸움하던 걸 마주 구경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최진호가 등장했다.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상황이 정리가 되었다. 그 애가 지나가면 또래의 애들이 길을 터주었고 그것은 수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원은 생각했다. 어떻게 저런 애랑 내가 또래일 수가 있는 거지? 멋있다.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애구나. 하교 후 이노의 집에 모였다. 수원은 애들과 있을 때도 심심하면 그림을 그리곤 했다. 수원이는 그동안 설효림에 관련하여 있었던 일들을 애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런데 인섭이는 그 얘기를 듣더니 말했다. 설효림이랑 잘 풀린다고 해서 잘 될 일은 없으니까. 수원이도 자신이 설효림과 절대 잘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저렇게 들으니 왠지 모르게 거슬렸다. 너랑은 애초에 어울리지도 않으니 어울리는 애를 좋아하라는 인섭이의 말이 뭔가 자신을 깔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우리 사이에도 급이 나뉘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듯이 들렸다. 자신의 장기이자 취미인 그림마저도 찐따의 취미라는 말까지 들으니 순간적으로 욱해서 수원이도 인섭이를 긁어대는 말을 했다. 잘나가는 척하지 말고 허세 부리지 말라고. 너도 나랑 똑같다고. 그러자 인섭이는 화를 냈고 수원이는 살짝 쫄았지만 인섭이의 말에 맞받아쳤다. 분위기는 싸해졌다. 그런데 그 정막을 깬 건 준현이었다.
준현이는 야동을 보는 걸 참 좋아했다. 혈기왕성한 시기라 그랬을까? 이 영상으로 인해 방금까지 있었던 그 싸한 분위기는 사라졌고 수원이는 친구들과 또다시 하나가 되었다. 친구들은 말했다. 그림 잘 그리니까 이렇게 야한 걸 좀 그려보라고. 수원이는 자신의 그림을 그런 흉측한 내용으로 담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친구들의 완강한 부탁으로 인해 대충 슥슥 그렸는데 친구들은 웃음기가 사라진 채 그저 감탄만 할 뿐이었다. 여태 이 애들과 지내며 자신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감탄하는 반응은 처음이었다. 수원은 좀 더 확실함이 필요했다. 그래서 짝꿍인 박동에게 자신이 그린 야한 만화를 보여줘봤다. 박동은 한참을 넘겨봤고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교실 커튼 뒤로 수원이를 데려갔고 박동은 말했다. 최고라고. 너가 그린 거냐고. 박동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수원은 자신의 그림을 보며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타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그러다 양진수가 왔다. 자신을 무시하는 양진수도 인정하면 이건 진짜가 아닐까 싶어. 그래서 양진수에게도 한번 보여줘봤다. 양진수가 만화를 보는 내내 괜히 뭔가 긴장감이 돌았다. 양진수가 책을 덮더니 말했다. 개쩐다고. 양진수가 자신에게 이렇게 대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지만 평소에 양아치라고 생각했던 이 둘이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것이 느껴지니 수원은 친구들의 칭찬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다고 느꼈다. 진짜 재능은 주변이 더 난리친다는 말이 있다. 박동은 이 공책을 우리 학교의 실세 애들에게도 보여줬고 그렇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다른 급이라고 생각했던 애들마저 수원에게 호의적으로 대했고 인정해 주었다.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이 희열감, 인정받는 느낌, 남들에게 받는 관심, 처음 느껴보는 감정들로 인해 수원이는 주체가 되질 않았다. 분명 여자애들이 알게 된다면 남자애들의 반응과는 극과 극이겠지만 말이다. 이런 관심이 좋긴 했지만 정작 자신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이것을 더 그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녀석으로 인해 이 고민이 깔끔하게 사라졌다. 바로 이 학교의 최고 실세인 최진우. 최진우도 소문을 듣고 수원이 자리까지 찾아왔고 반 애들은 웅성대기 시작했다. 교실은 고요해졌다. 최진우가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온다. 수원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혹시나 최진우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한심하다는 식으로 날 대하면 어쩌지? 마치 잘못이라도 한 듯 벌벌 떨며 그렇게 최진우가 만화를 보는 걸 기다렸다. 그렇게 최진우는 공책을 덮었다. 최진우는 수원이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다. 진짜 재밌다 야. 수원이는 속에서 알 수 없는 주체 못할 기쁨이 터져 나오는 듯했다. 그 무섭고 멋있다고 생각한 최진우가 감히 말 섞는다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자신의 그림이 재밌다고 하고 무조건 이쪽으로 나가라고 조언까지 해주다니 게다가 또 보러 온다고 하다니 웃음이 없어 보였던 최진우가 자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니 수원은 생전 한번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 샘솟았다. 집에 돌아와서 잠도 안 자고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려댔다. 항상 창피했던 자신의 장기가 처음으로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당장이라도 애들에게 그 뒷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애들에게 또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새벽 늦게까지 잠도 안 자가며 그림을 그렸다. 역시나 그 이후의 스토리도 모두가 좋아해줬고 실세인 녀석들에게도 장난 섞어가며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다. 그 후로부터 박동과는 조금 가까워져서 매점도 같이 다니게 되었고 전교에 있는 남자애들 모두 수원이를 알아보며 인사를 건넸다. 항상 자신을 괴롭히던 양진수마저도 이제 장난을 쳐도 괴롭히지 않는다. 점심도 같이 먹자고 말해온다. 이 녀석들과 점심을 먹는다는 의미는 설혈인가도 같이 밥을 먹는다는 의미 믿겨지지가 않았다. 심지어 그것도 바로 옆자리라니. 눈을 돌릴 수가 없어서 수원이는 식판만 바라보며 그렇게 밥을 먹었다. 그런데 저번에 그림을 부탁했던 여자애가 말을 걸어왔다. 저번에 너가 그려준 그림 미니홈피에 올렸고 반응도 좋았다고. 최근에 남자애들한테 그림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여자애한테 또 칭찬받는 건 다른 느낌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무리의 대화 주제가 수원이가 되고 있었다. 그나저나 이 자식들이 그 만화에 대해 여자애들한테 말이라도 할까봐 수원이는 괜시리 식은땀이 났다. 어쨌든 식사 내내 설효림을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며칠 전만 해도 이 애들과 말도 섞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 무리는 무슨 대화를 할지도 궁금해했는데 이렇게 이 무리에 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설효림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기에 너무나 즐겁고 시간이 빨리 갔다. 집에 돌아왔다. 점심때 이리나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그림을 올렸다고 해서 그래서 들어가서 반응 좀 보려고 했는데 그림 잘 그렸다는 댓글로 뿌듯함을 느꼈고 설효림의 댓글을 보고 설렜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얘 홈피에는 무슨 사진들이 있을까? 그렇게 클릭해서 사진첩을 들여다보려 했는데 1.0개였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아, 효림이의 사진첩 볼 날은 영원히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일요일이었다. 수원이는 오늘 친구들과 롯데월드로 놀러가기로 했다. 수원이는 준현이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왁스란 걸 발라보게 되었다. 뭔가 꽤나 멋있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기분을 이어 준현이의 옷도 빌려 입어보며 그렇게 한껏 롯데월드로 갈 준비를 끝냈다. 처음 와보는 서울 그리고 롯데월드
수원이는 전날 설레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기대했다. TV로만 보던 그 롯데월드를 실제로 가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생각했다. 원래 서울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가? 많아도 너무 많았고 정작 들어간다고 해도 탈 수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에 빠져있을 때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걸어왔다. 무언가를 우리 쪽에서 던져서 맞았다고 한다. 준현이가 홧김에 전단지를 구겨 던졌는데 그게 저 사람들한테 맞았나 보다. 무서웠다. 그래서 눈을 깔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무리의 한 남자가 수원이의 멱살을 잡으며 위협을 해왔다. 수원이는 억울했다. 한마디도 안 했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지? 그러더니 갑자기 돈이 있냐고 하며 삥을 듣기 시작했다. 어쩌지? 하던 상황 도중 갑자기 어디선가 수원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양진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서류림네도 보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로 서류림은 여전히 빛나 보였고 방금까지 잔뜩 겁먹었던 수원이는 서류림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이들에게 맞서서 말했다. 양진수도 수원이의 말에 거들어 주었고 수원이는 처음으로 양진수에게 듬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양측의 말싸움이 오고 가는 도중 서류림이 나섰고 상대방은 겁을 먹은 듯하며 상황은 그렇게 종료가 되었다. 수원이는 효림이가 너무나도 멋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괜히 우리 때문에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해버려서 여기까지 놀러왔는데 기분을 망가뜨리진 않았을까 하고 말이다. 양진수가 수원이에게 생각보다 깡이 있다고 칭찬을 했고 수원이는 그런 양진수의 칭찬에 괜히 기분이 좋았다. 서류네 애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돌아간다고 했다. 아쉬웠다. 우연히 만난 거지만 어쩌면 같이 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까 그 무리 중 한 명이 서류림에게 뛰어와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수원이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류림을 향해 넘어지려 했다. 수원이는 본능적으로 서류림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몸을 던져 서류림이 깔리는 걸 막았다. 너무 무거웠고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지만 서류림이 다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런데 뭔가 발목 쪽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어떤 사람이 수원이의 발목을 짓밟아 버렸던 것이었고 수원이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운 병원을 찾았고 수원이는 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아 목발 신세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서류림네도 밖에서 기다려주는 걸 보게 되었다. 수원이는 아픈 것도 있고 서류림이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부끄러웠다. 서류림은 왜 네가 거기에 끼어드냐고 정신 나갔냐고 말해오지만 그래도 기뻤다. 서류림이 다치지 않아서 말이다. 그리고 서류림이 걱정을 하는 말을 걸어왔다. 수원이는 이렇게라도 서류림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에 그저 기쁘기만 했다. 결국 롯데월드는 즐기지 못한 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의 잔소리는 이어졌지만 발목에 금이 갔지만 서류림을 지켜주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고 본인 스스로 조금 멋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만났던 양아치 패거리들이 아니었으면 그 시비 붙은 걸 양진수가 발견해주지 못했다면 수원이는 이들에게 오히려 감사함을 느꼈다. 그렇게 생각에 잠기다 수원이는 잠깐 잠에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온 소리에 잠을 깼다. 근데 이상했다. 원래라면 절대 울리지 않는 핸드폰인데 어째서 울리지? 수원이는 졸린 두 눈을 뜨며 의아함을 갖고 핸드폰을 열어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그 연락의 주인공은 효림이었고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였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아, 되게 좋은 꿈이네. 깨고 싶지 않다. 롯데월드를 다녀온 이후 박동네와는 급격하게 가까워졌다. 심지어 서류림과도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발목 다친 것을 걱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웃어주기까지 한다. 당연히 그 이상의 관계는 전혀 없었지만 수원은 이것마저도 꿈 같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신경 쓰이지 않은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박동과 양진수는 교복을 입어도 뭔가 폼이 났는데 자신은 너무 후져 보였다. 기분 탓인가 싶어 물어보았다. 수선집에서 줄였다고 한다. 수원이는 이 애들에게 말했다. 너네 뭔가 멋있어 보여서 물어봤다고. 박동과 양진수는 갑자기 쑥스러워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생긴 거 말고 교복 얘기한 건데. 이 둘은 하교 후 수선집에 같이 가줄 테니 옷을 줄이자고 해왔다. 한 번 줄이는데 15,000원이라고 해오는데 수원이에겐 10,000원뿐이 없었다. 그래서 인섭이 준현이 이노를 찾아가 옷을 줄이려 하니 5,000원만 빌려달라고 했다. 애들은 수원이의 얘기를 듣자 네가 교복을 줄인다고? 라며 웃어댔다. 애들은 다 같이 가준다고 말했는데 수원이는 박동과 양진수랑 같이 간다고 말했다. 어차피 수선 다 똑같은 거니 그냥 우리랑 가자는 준현이었지만 미리 선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수원이는 어쩔 수 없이 걔네랑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인섭이는 그냥 꺼져 라고 말해왔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아니 왜 갑자기 난리지 이 새끼는? 요즘 걔네들이랑 맨날 붙어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인섭이었고 수원이는 애초에 걔네랑 그렇게까지 친하지도 않기도 한데 인섭이가 왜 이렇게까지 그 애들을 싫어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러자 인섭이가 말했다. 걔네가 저번에 네 그림 갖고 장난쳐댄 거 생각하면 아직도 개 같다고. 수원이는 생각했다. 와, 그걸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수원이는 자신의 일마냥 생각해주는 인섭이었기에 감동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괜시리 미안해졌다. 그래서 수원이는 말했다. 진짜 교복만 줄이고 너네한테 갈게. 화 풀어. 박동과 양진수와 수선집을 왔고, 이 둘은 자기 일마냥 수원이의 교복을 줄여주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겉보기엔 양아치 같아도 얘네 나쁜 애들은 아니네. 인섭이, 준현이, 오노도 얘네랑 친해지면 좋겠다. 그때 양진수는 담배를 한 번만 해보라고 권해왔다. 수원이는 잠시 망설였다. 왜냐하면 수원이는 저들처럼 되고 싶었으니까. 수원이 눈에는 이들이 너무 멋이 나던 애들이니까. 그런데 망설이던 그 순간 수원이의 머릿속에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모습이 스쳐갔다. 한 모금이라도 피게 된다면 뭔가 자신의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수원이는 끝끝내 그 요구를 거절하였다. 하지만 이들처럼 교복을 줄이게 되니 뭔가 알게 모르게 멋있어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는 수원이에게 자신감을 돋궈주었다. 옷도 다 줄였겠다. 이제 친구들에게 돌아가려던 차 박동과 양진수는 할 거 없으면 같이 놀자고 했다. 수원이는 망설였다. 끝나고 애들한테 간다고 말했었는데 이 애들은 어떻게 놀까 궁금했다. 그래서 잠깐만 들리자라는 마음으로 이 애들을 따라갔다. 그 목적지는 양진수네 집이었다. 그런데 수원이는 오자마자 주눅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 애들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며 놀았으니까. 같은 나이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노는 방식이 다를까. 마치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 기분이 들었다. 조금만 있다가 간다고 해야지 하던 차 갑자기 박동과 양진수는 다른 학교 애에게 이 애가 우리가 말한 그림 개 잘 그리는 애라고. 그 애는 이 소리를 듣자 흥분해했고, 수원이는 이 상황이 그리 또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또다시 이 낯선 환경에서 이야기 주제가 수원이를 중심으로 흘러갔다. 분위기가 더 무르익으니 애들이 술 한잔만 해보라고 권해왔다. 또다시 망설였다. 그리고 부모님과 친구들 얼굴이 스쳐갔다. 하지만 이 분위기상 먹지 않으면 뭔가 분위기를 깨는 찐따처럼 보일 것만 같았고, 수원이는 이 분위기를 떨쳐낼 만한 자신감이 없었다. 그래서 수원이는 결국 이들이 건넨 술 한 잔을 먹게 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걸까? 수원이는 감각이 둔해지고 정신이 흐트러짐을 느꼈다. 그렇지만 기분은 꽤나 좋았다. 이런 게 술기운이라는 걸까? 평소보다 목소리도 커지고 말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양진수는 물어왔다. 너 소려림 좋아하냐고. 수원이는 아무리 술기운이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고, 그래서 아니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양진수가 말했다. 다행이다. 난 소려림 좋아하거든. 당황했다. 양진수도 소려림을 좋아한다니. 양진수는 중학교 때부터라고 했다. 그런데 듣다 보니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었다. 누군가가 소려림을 좋아한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였는데 왜 이 당연한 생각을 못했을까? 그리고 양진수는 말했다. 조만간 곧 고백할 거라고. 수원이는 부러웠다. 자신 같은 찐따는 고백한다는 생각조차 못 해봤는데 양진수는 중학교 때부터 친했으니까,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인섭이가 생각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있었고, 수원이는 급하게 양진수의 집을 빠져나오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애들의 문자와 전화가 엄청나게 와 있었다. 늦었다는 생각에 빨리 뛰어가면서도 양진수가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런지 술을 먹어서 취해서 그런지 기분이 뭔가 먹먹했다. 애들이 있는 당구장에 도착했다. 생각외로 애들은 그렇게까지 화가 나 있는 것 같진 않았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인섭이는 말을 걸어왔다. 야, 너 이 담배랑 술 냄새 뭐냐? 수원이는 당황했고 애들이 주길래 한 잔만 했다고 말하였는데, 인섭이는 수원이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다. 어울리게 놀아. 평소처럼 찌질하게 다니라고. 그 새끼들이 너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라고. 그러니까 깝치지 말라고. 수원이는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걸까? 그동안 자신을 아래로 보는 것 같던 쌓이고 쌓였던 그 피해의식, 찌질하다고 은연중에 매일 무시하는 것만 같던 그 감정들이 떠올라서 그런지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섭이가 자신에게 이러는 것 또한 이제 자신이 잘나가는 애들과 친하게 지내니 시기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속에 있는 말을 뱉었다. 뱉음과 동시에 날라온 것은 인섭이의 주먹이었다. 그렇게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 가는 길에 아까 싸우며 인섭이에게 들은 어울리게 놀라는 말, 소려림에게 고백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양진수는 고백할 거라는 말, 이날은 수원이에게 굉장히 엉망진창인 하루가 되었다. 그날 이후 인섭이와는 쌩을 까게 되었고, 수원이는 점점 더 양진수와 박동 애들과 다니기 시작했다. 양진수는 이번 주 주말에 서류림에게 고백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애들은 걱정을 했다. 듣자 하니 서류림은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용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무서운 형이라고 했다. 양진수는 상관없다는 듯 촛불 이벤트를 할 거라고 도와달라고 했다. 수원이는 도와주기 싫었다. 그런데 이 애들에게 밉보이기 싫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수락했다.
자연스럽게 둘을 밀어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딱 보기에도 설효림이 뭔가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 야자 시간에 화장실을 가던 도중 수원이는 설효림을 마주치게 되었다. 역시나 롯데월드 이후로 장난을 쳐주기도 웃어주기도 했다. 이젠 몸에 터치를 할 정도로 장난을 쳐주기도 했다. 수원이는 화장실에 들어온 뒤 생각했다. 처음이다. 날 보고 이렇게 크게 웃어주는 거. 집에 와서도 학교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되새겼고 설효림이 보냈던 문자를 보며 괜시리 설레임을 이어갔다. 그런데 그 순간 양진수가 떠올랐다. 원래는 정말 싫어하던 애였는데 이제는 설효림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양진수를 배신한다는 느낌에 괜한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양진수와 설효림이 사귄다는 상상을 하니 순간 기분이 역같아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다가왔고 촛불 이벤트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런데 수원이는 도와주며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이걸 왜 도와주고 있는 거지?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양진수가 설효림을 향한 마음이 진심 같았기에 비참했지만 정성껏 도와주었다. 그런데 혹시나 안 받아주면 어쩔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양진수는 받아줄 수밖에 없는 계획이 있다며 자신의 지인들을 하나둘씩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백하면 거절하기 어려울 거라면서 수원이는 생각했다. 이건 진짜 아니잖아.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고 설효림이 왔다. 불안했다. 이렇게 사람 많이 불러놓고 고백하는 건 설효림이 거절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 정말 사귀게 되어버릴까봐 설효림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갔고 그렇게 양진수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양진수는 입을 열어 고백을 했다. 주변 애들은 사기라며 분위기를 띄운다. 주변이 시끄럽다. 누구라도 이 분위기에선 거절하기가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수원이는 속으로 되뇌었다. 받지 말아달라고. 제발 부탁이니 거절하라고. 이건 강압적인 거라고. 설효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설효림은 양진수가 준비한 꽃다발을 받아들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결국 받는구나. 이제 둘이 사귀는 거구나. 머리가 새하얘졌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뽀뽀하라는 소리까지 들려온다. 그런데 그 순간 설효림은 꽃다발을 땅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 협박이지 라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며 벙쪘지만 수원이는 뭔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설효림 뒤로 누군가가 찾아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저 사람은 그 말로만 듣던 설효림의 오빠였다. 그런데 주변 애들은 식은땀을 흘려댔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왜 저러지 다들? 그런데 그때 양진수는 설효림의 오빠에게 맞았다. 수원이는 그 장면을 보고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무서워한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성희준과 박동이 나섰지만 이 애들도 설효림의 오빠에게 맞기 시작했다. 양진수는 더욱더 심하게 맞았고 수원이는 몸이 얼어버려 아무것도 못한 채 그저 할 수 있는 건 눈을 깔고 떠는 것뿐이었다. 그동안 또래 애들에게 느꼈던 위협들과는 또 다른 급으로 다른 공포였다. 다행히도 설효림이 이 사태를 막아 가까스로 일은 크게 벌려지지 않았고 운동장엔 설효림과 설효림의 오빠만 남은 채 애들은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졌다. 수원이는 운동장을 떠날 수가 없었다. 설효림이 너무나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담벼락 건너로 설효림과 설효림 오빠의 대화를 엿들었다. 뭐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설효림이 서럽게 울고 있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둘이 한참을 대화를 하였고 설효림의 오빠가 먼저 학교 문 밖으로 나갔다. 설효림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수원이가 해줄 수 있는 건 서럽게 울고 있는 설효림을 그저 기다려주는 것뿐이었다. 우는 것을 멈추고 설효림은 운동장에 널브러진 향초와 종이컵들을 하나둘씩 치우기 시작했다. 수원이는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 설효림과 함께 같이 치워주었다. 뭔가 늦은 밤 한 공간에 단둘이 있다는 것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 또한 설효림을 이렇게 만든 것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한참을 정적이 흐르던 와중 갑자기 처음으로 설효림이 사적인 이야기를 해왔다. 설효림은 친구들이 맞은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수원이는 말했다. 이게 왜 너가 욕먹을 상황이냐고. 넌 잘못한 거 없다고. 그렇게 다 치우고 난 뒤 집에 가려 할 때 설효림이 수원이에게 조심히 가라고 말하였고 수원이는 저런 별거 아닌 설효림의 말 한마디에도 설레었다. 그리고 고백한 후 다음날 양진수는 학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애들이 운동장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운동장 가운데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고. 정철규라는 애였다. 수원이는 분명 박동 애들과 친했던 애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물어보니 그렇게까진 친하진 않았고 다들 쌩깐 상태라고 말했다. 정철규는 교복을 벗더니 그대로 교복을 라이터로 태웠다. 다른 애들은 그 모습이 재밌다는 듯 웃어댔고 심지어 멋있다고까지 했다. 수원이는 이해가 가질 않았다. 저게 뭐가 재밌고 뭐가 멋있다는 건지. 여전히 수원이의 19금 만화는 인기가 좋았다. 처음 그렸던 것만큼 열정적으로 그리진 않았으나 학교 짱이었던 최진우에게 인정받을 때면 괜히 설레고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건 여전했다. 그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올 곳이 없는데 하며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소려림의 문자였다. 끝나고 자신의 반으로 와달라는 문자였다. 날 왜 부른 걸까 하고 기대했다. 사실 수원이는 효림이와 자신이 잘 되는 꿈을 몇 번 꾸곤 했고,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설마 내가 효림이와 하는 무릇한 상상을 줄곧 했기에 자신을 왜 부른 건지 심장이 콩닥콩닥했다. 효림이의 반을 찾아갔는데 반에서 인섭이를 보게 되었다. 그날 인섭이와 싸운 후 여전히 아는 척을 하고 있지 않아 신경 쓰였다. 그런데 효림이와 대화할 때면 그 신경이 다 사라지는 듯했다. 효림이가 부른 이유는 그날 운동장에 떨어져 있던 양진수의 안경을 박동에게 대신 전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수원이는 또 이상한 김칫국이나 먹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양진수가 고백한 그날 이후로 효림이는 박동네가 자신을 피하기에 직접 줄 수 없어서 이렇게 부탁한다고 했다. 수원이는 효림이에게 아마 양진수가 학교를 안 나와서 싱숭생숭해서 그런 걸 거라고, 너 때문이 아닐 거라고 다독이며 그렇게 반을 나왔다. 대화가 길던 짧던 무슨 이야기를 하던 간에 효림이와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고 수원이는 생각했다. 교실로 돌아오니 박동은 없었다. 그래서 내일 주려고 했는데 PC방 앞에서 박동을 보게 되었다. 수원이는 뭐 하냐고 물어봤는데 양진수가 PC방에 있어서 가보려고 한다고 했다. 어차피 안경 주려고 했으니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같이 갔다. 그리고 양진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고작 며칠 지난 것뿐인데 양진수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게 느껴졌다. 박동은 이제 그만 학교나 빨리 나오라고 양진수에게 말했는데 양진수는 됐다며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용건만 말하라고 했다. 박동이 왜 빨리 가야 되냐고 누구랑 있냐고 물으니 양진수는 정철규랑 같이 있다고 했다. 왜 너가 정철규랑 있냐고 박동이 물으니 왜 자꾸 취조하냐는 식으로 삐뚤게 나왔다. 박동은 말했다. 철규랑 같이 다니면 좋을 거 없다고, 완전 또라이라고. 하지만 양진수는 박동의 말을 무시한 채 그만 들어가겠다고 했다. 수원이는 뒤돌아가려는 양진수를 불러세워 안경을 돌려주려고 했다. 서류림이 돌려주라고 했다는 말과 함께 수원이는 그때 양진수의 표정을 보고 순간적으로 느꼈다. 자신이 서류림이라는 단어를 지금 양진수에게 뱉어선 안 됐다라는 걸. 싸해진 분위기를 박동이 부드럽게 풀어주려고 했고, 그렇게 이날은 아무 탈 없이 안경을 전해주고 끝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동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했다. 누굴 팼다나 뭐라나. 지금 양진수가 정철규랑 다닌다 어쩐다. 누구랑 통화하는진 몰라도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듯했다. 박동은 전화를 끊고 수원이에게 물었다. 넌 언제부터 서류림이랑 친했다고, 안경을 너가 직접 봤냐고. 그 순간 애들과 풀고 싶어하는 서류림이 생각나서 그래서 물었다. 서류림이랑은 화해 안 할 거야? 뭔가 서류림이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해결해주고 싶었다. 그랬더니 박동은 말했다. 아, 이 새끼 구라쳤네. 너 서류림 안 좋아한다며. 박동에게 마음이 다 들킨 것 같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박동에게는 말했다. 걔가 왜 좋냐고 물어와서 말했다. 그냥 처음엔 이뻐서 좋았는데 알수록 마음씨도 여린 것 같다고. 그리고 수원이는 박동에게 궁금한 걸 물었다. 친구인 양진수가 서류림을 좋아하는데 자신이 서류림을 좋아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냐고. 박동은 어차피 될 일도 없고 말린다고 해서 안 좋아할 것도 아니니까 신경 안 쓴다고 했다. 맞는 말이라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나저나 서류림이 중간에서 풀어달라고 부탁이라도 한 거냐고 물어오길래 그건 아니라고 말했다. 서류림의 잘못도 아닌데 그걸로 고민하고 사이가 뜨문뜨문해진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말했다. 솔직히 서류림도 주변에서 억지로 분위기 만드니까 기분 나쁠만 했고, 설민수 형이 애들 때릴 때도 막으려고 했고, 애들 다 가고 종이컵 치울 때도 너네 걱정 많이 했다고. 그렇게 수원이는 효림의 입장을 대변해서 박동에게 말을 건넸는데 아차 싶었다. 그때 집 안 가고 마지막에 효림이와 남아있던 이야기를 해버려서. 어쨌든 그렇게 박동과의 이야기도 다 끝나고 집으로 가려는데 박동이 말했다. 중간에서 사이 풀어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너가 낄 일이 아니라고. 나름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일이라고 선 긋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수원이는 약간 내심 서운한 감정이 들었다. 그리고 저렇게 친구의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박동을 보며 수원이는 갑자기 인섭이가 생각이 났다. 쉬는 시간 인호와 준현이가 반에 찾아와 매점에 가자고 했다. 준현이는 인섭이랑 언제까지 그럴 거냐며 매점이나 다 같이 가자고 그랬다. 수원이는 인섭이와 어색해진 사이 때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했지만 속으로는 화해하고 싶었으니까 준현이가 고마웠다. 그렇게 인섭이네 반으로 찾아가 매점에 가자고 준현이가 말했는데 갑자기 서류림이 나타나 안경 잘 건네줬냐고 물어왔고, 잠깐 서류림네와 양진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인섭이는 매점 너희끼리 가라면서 그대로 화장실로 향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정말 많이 화가 났나 보구나. 매점을 갔을 때였다. 그곳에는 이미 서류림네가 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류림이 수원이한테 앞머리 잘라줄 테니 잠깐 와보라고 했다. 서류림이 수원이의 앞머리에 손을 댔다. 수원이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렇게나 얼굴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나?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심장 소리가 효림이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사각사각 머리를 자르는 소리에 맞춰 심장이 요동치는 듯했다. 왜 머리를 잘라주는 걸까? 하고 의문을 가졌지만 큰 의미 부여하지 않으려 해도 가까이 있는 효림이의 얼굴을 보면 괜시리 설레고 땀이 났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걸까? 머리를 다 잘랐다고 했다. 너무 순식간이었다. 그런데 뜨거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았는데 거기엔 양진수가 있었다. 괜시리 긴장됐다. 혹시나 효림이가 자신의 머리를 잘라주는 걸 보고 화가 더 치밀어 올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 문득 박동이 이전에 말했던 게 생각났다. 양진수만 모르게 하라고. 그런데 양진수는 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수원이는 효림이가 머리를 잘라주고 나서 한껏 기분이 업되어 있다. 그런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효림이와도 이렇게까지 친해졌는데 갑자기 내가 그린 19금 노트가 발각이라도 되면 난 또다시 효림이와 말도 못하는 사이가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수원이는 더 이상 그 그림을 그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비록 남자애들의 큰 관심과 지지는 받지 못하더라도 효림이와 멀어지는 것이 더 싫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트를 없애버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자리에 돌아오니 노트가 없어져 있었다. 수원이는 너무나 당황했다. 대체 이 노트가 어디로 간 거지? 불안감이 치밀어 왔다. 박동도 당황해하며 공책을 찾기 시작했다.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분명히 노트는 최진우가 정한 룰, 이 반 밖으로는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라는 룰이 있었기에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었는데 대체 이 노트가 어디로 간 걸까? 수원이는 이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설마 이걸 효림이가 보기라도 한다면, 다른 여자애들 손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효림이는 물론이고 학교 생활이 망가질 게 뻔했으니까. 그런데 그 공책을 인섭이가 가지고 반으로 찾아왔다. 이 공책을 왜 인섭이가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수원이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만 두 다리가 풀려버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인섭이가 말했다. 양진수가 서류림 책상에 노트를 두고 간 것 같다고. 그래도 괜찮았다. 효림이가 못 본 거 그거면 됐으니까. 극도의 긴장감에서 해소되다 보니 수원이는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오는 게 느껴졌다. 수원이는 그래도 차마 자신이 중학교에서부터 그림을 그려온 노트라서 버리진 못하고 집에 보관해 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느껴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양진수 진짜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양진수를 죽도록 패고 싶었고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되다가도 매번 이런 식으로 상상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자신이 너무 형편없고 처량한 자신의 모습에 무력감만 느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이젠 이 애들과 모이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런데 양진수를 불렀다고 했다. 박동도 성희준도 양진수가 오는 걸 꺼려했고 수원이도 양진수가 오는 것이 많이 불편했다. 그렇게 양진수가 왔다. 그런데 정철규도 같이 왔다. 양진수는 오자마자 수원이에게 시비를 걸어왔다. 그렇지만 역시 수원이는 불편하게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철규라는 애 때문인지 애들도 굉장히 긴장한 것 같이 보였다. 정철규가 수원이에게 분위기 깨게 콜라 먹지 말고 술 먹으라고 욕을 하며 강압적으로 압박을 해왔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분위기 깨는 건 지면서 왜 나한테. 다행히 박동이 나서주며 막아주려고 했다. 수원이는 그런 박동이 고마웠다. 애들은 양진수에게 수원이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런데 양진수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끼리 장난도 못 치냐고. 수원이는 그 장난이라는 소리를 듣고 순간 어이가 없었고 그래서 소주가 한껏 든 종이컵을 그냥 그렇게 목구멍으로 넘겼다. 몸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치기가 올라왔다. 그러다 양진수가 효림이에게 고백한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그걸 듣더니 정철규는 입에 담지도 못할 더러운 이야기를 효림이를 향해 하기 시작했다. 순간 너무 화가 났다. 그렇지만 무서웠다. 분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양진수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양진수는 오히려 정철규의 말에 동조할 뿐이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진짜 미친 새끼인가. 그래서 평소에는 절대 하지 못할 말들, 속에 담아두기만 한 말들이 술기운으로 인해 나오기 시작했다. 양진수 넌 왜 항상 그따구냐고. 너가 효림이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면서도 너무 떨렸고 무서웠다. 그렇지만 수원이는 화가 너무 난 나머지 계속해서 말을 내뱉었고 양진수는 수원이를 때렸다. 순식간에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수원이는 생각했다. 뭐지?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프네. 술기운 때문인가? 그래서 거침없이 더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거침없는 말들이 정철규를 건드렸다. 정철규가 나서니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얘한테 맞으면 분명히 아플 거라고. 다행히도 성희준이라는 애가 이 사태를 막아줘서 정철규와 양진수는 그렇게 자리를 떴고 일단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원이는 생각했다. 자신이 홧김에 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 모두의 기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구나. 수원이는 오랜만에 인섭이, 준현이, 인호와 모여 주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준현이는 공감을 잘해주며 F인 면모를 보여주는데 인호 이 새끼는 무조건 티가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인섭이도 수원이를 걱정해주었다. 그러다가 인섭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남아있는 듯했다. 야자할 때쯤 되니 갑자기 박동과 애들이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왜 갑자기 체육복으로 갈아입지? 하고 있는데 양진수를 팰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대체 어디 가려는 걸까? 궁금했다.
그런데 자기들 일이라며 신경 끄라고 했고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양진수한테 언제라도 사과를 받으라면서 그렇게 가버렸다. 대체 뭔 소리일까 저건 싶었다. 학교에 남아 애들과 놀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박동래가 양진수를 패 거라는 말 한마디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신경이 너무 쓰이긴 했지만 뭐 신경 쓰지 말랬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접으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불렀다. 최진우 무리의 강혁과 임용진이었다. 박동을 찾고 있었다. 어디 간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까 대화에서 어렴풋이 들었던 위치, 그래서 그 위치를 알려주었다. 아니, 앞장서서 안내했다. 그런데 애들은 정철규에게 맞은 듯 쓰러져 있었다. 강혁과 임용진이 와서 상황을 정리했다. 그 강해 보이던 정철규도 어쩌지 못했다. 뭔 일인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대화 흐름상 정철규가 다른 고등학교 애를 패서 학교끼리 뭐가 문제가 생긴 듯했다. 그리고 그 무섭던 정철규를 임용진이 한 방에 때려 눕혔고 상황은 그렇게 종료가 되었다. 온몸이 떨렸다. 정말 무서웠던 그 정철규였는데 이 애들이 싸우는 걸 보니 평소에도 나댈 생각은 없었지만 앞으로 학교에서 정말 조용히 다녀야겠다고 수원이는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런 애들처럼 멋있어지고 싶다는 생각도 마음 한켠에 들었다. 그렇게 정철규와의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었다. 수원이는 그때 자신이 한 발언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진 것 같아서 애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어 사과를 했다. 그런데 박동은 오히려 나이스였다고 말해주었고 그날 이후 이 애들과의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다음날 양진수가 학교에 나왔다. 너무나 불편한 오전 수업이었다. 점심을 먹고 반으로 들어왔는데 문을 열다 그만 양진수 얼굴을 쳐버렸다. 수원이는 너무나 순간적이어서 미안하다고 하려다가 자신이 받은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굳이 사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양진수가 또다시 수원이를 쳤다. 그때 수원이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매번 상상 속에서 양진수를 패던 그 생각, 양진수가 자신 앞에서 쓰러져 있는 그 생각, 언제나 상상뿐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수원이는 양진수에게 말했다. 네가 뭔데 날 때리냐고, 뭘 그렇게 내가 잘못했냐고 욕도 섞어 말했다. 그리고 수원이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싸우게 되었다. 싸웠다기보단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표현이 더 맞는 걸까? 그런데 기분 탓인진 몰라도 양진수의 주먹이 그렇게 아프진 않았다. 싸움 잘하는 애들과 같은 멋있는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원이의 주먹이 양진수의 얼굴을 가격했고 가격함과 동시에 박동이 이 싸움을 말리러 왔다. 그런데 그 순간 양진수의 코에서 코피가 났고 코피가 나니 양진수가 졌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양진수는 학교를 떠났다. 애들은 어쩌다가 싸운 거냐고 물어왔다. 그런데 수원이는 그 때릴 때의 쾌감이라고 해야 할지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 느낌이 꼭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양진수는 얼마 안 가 자퇴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원이는 한층 더 박동래와 가까워지게 되었다. 박동래와 주말에 옷 사러 시내에 나왔다. 애들은 수원이가 옷 입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촌스럽다고 했다. 여지껏 살면서 꾸며본 적이 없던 수원이. 박동은 말했다. 조금 있다 설열임 온다고. 그래서 오늘 스타일링 해주는 것에 도와준다고 했다. 그렇게 옷도 사고 머리에 왁스도 바르고 왔더니 설열임이 와 있었다. 수원이는 설열임과 시내에서 놀 때마다 항상 신기했다. 와, 오늘도 진짜 설열임이랑 같이 노는구나 하고 말이다. 수원이는 괜한 기대감이 있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게 한층 꾸민 날이니까 알아봐 주길 바랬다. 그런데 설열임은 갑자기 수원이를 보더니 웃었다. 왜 웃는지 잘 모르겠는 수원이. 이제 보니 최근 싸움으로 인해서 박동, 김지성 그리고 수원이 모두 다 눈탱이 밤탱이여서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한가. 수원이는 자신이 설열임을 웃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좋겠다. 그렇게 한 번도 안 가본 인기 있는 음식점도 가서 밥도 먹어보고 캔모아에서 디저트도 먹어보고 수원이에게는 모두 다 처음 하는 것들이었다. PC방에 왔다. 수원이는 할 게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설열임이 다가왔다. 그리고 물었다. 너 싸이해? 일촌 보내 그럼. 설열임의 싸이는 일촌 공개라서 볼 수 없었기에 항상 일촌 신청을 걸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걸지 못했었다. 그런데 먼저 걸라고 하는 설열임의 말로 인해서 수원이는 또다시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1촌을 걸려고 했는데 이번엔 1촌명을 뭘로 해야 될지 고민했다. 너무 나대면 찐따같이 보일 테니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너무 멀어 보이지 않는 그런 1촌명으로 설열임에게 1촌 신청을 했다. PC방을 간 후엔 노래방을 갔다. 오늘 설열임이 뭘 먹는 걸 좋아하는지, 뭘 마시는 걸 좋아하는지, 노래 취향은 뭔지. 비록 노래방에서 설열임에게 집중하느라 하나도 노래소리가 들리진 않았지만 뭔가 굉장히 하루가 따뜻하고 특별한 날이라고 수원이는 생각했다. 집에 돌아온 수원이는 두근거렸다. 이제는 설열임의 싸이를 구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말이다. 그렇게 두근대는 마음을 갖고 설열임의 사진첩을 둘러봤다. 수원이는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다. 귀엽다. 너무 귀엽다. 역시나 댓글만 봐도 설열임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고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애였다. 그러다 문득 문답이라는 폴더를 보게 되었고 그 폴더를 클릭하여 보았다.
20문 20답, 서류림의 정보가 담긴 내용. 글을 읽다 보면 서류림의 성격 그 자체가 담겨져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눈에 띈 글은 바로 이상형이었다. 나만 바라보는 사람, 자상한 사람, 뭔가 연예인 같은 급 높은 사람을 좋아할 것만 같았는데 생각보다 소박해서 놀랬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품게 되었는데 그 기대감을 품자마자 뭔가 현타가 느껴졌다. 그리고 나서 다음 글은 첫 키스. 수원은 그 글을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무조건 보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결국 스크롤을 내렸다. 그런데 안 해봤다는 글이 써져 있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짠가? 라는 의문이 생겼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원이는 학기 초 친해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들과 꽤나 친해져 있었다. 박동과 이리나는 아침부터 서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장난치다가 박동이 진짜 세게 때렸다. 그래서 이리나가 심하게 삐져서 곤란해하고 있는 박동이었는데 갑자기 박동이 지 얼굴을 막 치더니 얼굴이 불그스레해졌다. 수원이는 그 장면을 보고 생각했다. 뭐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인섭이, 준현이, 오노와 함께 PC방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박동이 껴달라고 했다. 그렇게 PC방에서 같이 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한 놀이터에서 교복을 입은 커플이 키스를 하는 걸 보게 되었다. 여자애는 분명 우리 교복 같아 보이는데 남자는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나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수원이는 처음 보는 키스하는 모습에 얼마 전에 본 서류림의 20문 20답이 떠올랐다. 그런데 다음날 박동은 갑자기 그 놀이터에서 키스하는 사람이 이리나의 남자친구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바람피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모두의 반응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다. 수원도 박동이 헛다리 짚는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박동이 며칠 전부터 이상했다. 매번 입에 달고 사는 이리나의 이야기, 반응도 그렇고. 그래서 수원이는 박동을 떠봤다. 너 이리나 좋아하지? 그러자 바로 나오는 대답이 아직 아니랜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역시 내 생각대로 좋아하는구나. 또 다른 주말 새벽까지 그림 그리다 잠들었었는데 갑자기 박동이 전화가 와서 서류림 있으니까 나와 라고 하였고 수원이는 서류림이 있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뛰쳐나왔다. 그렇게 이리나와 같이 있을 때 평소보다 더 틱틱대는 박동의 모습. 수원이는 그 모습이 살짝 웃겼다. 그래도 이 애들과 이렇게 어울려 노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울 정도로 친해진 듯했고 수원이는 다시 한번 박동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렇게 한참 놀고 있을 무렵 갑자기 박동이 한 통의 전화를 받더니 수원이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게 되었다. 서류림과 보내는 시간을 뺐다니 수원이는 박동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걸 잠깐이나마 취소했다. 그렇게 달려간 곳은 수원역의 한 카페였고 거기엔 성희준과 성희준의 여자친구가 있었다. 들어보니 이리나의 남친과 어떤 여자애가 바람을 피고 있고 바로 뒷자리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조용해지더니 키스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원이는 그 순간 이리나가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한참 동안 그 소리가 이어져 갔다. 그러다 슬슬 가려고 하는 저 두 사람. 어떻게든 얼굴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카페 알바생이 하필 그 타이밍에 와서 주문해야 한다고 커튼을 걷었다. 그 순간 그 형과 마주쳤고 확실히 이리나가 부탁해서 그림을 그려줄 때 그 사진에 있던 얼굴이었다. 다음날 복도에서 이리나를 만났는데 평상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어 다행인가 싶다가도 괜시리 불쌍해 보였다. 그런데 이리나가 누군가를 불렀다. 바로 어제 바람피던 그 여자애였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뭐지? 아는 앤가? 근데 염치도 없나? 이리나 앞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하네. 그러다가 갑자기 박동이 등장해서는 그의 앞에 서서 시비를 걸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저 미친놈. 이리나가 박동을 말렸지만 수원이도 한편으로는 박동의 행동에 뭔가 사이다 같은 느낌을 느꼈다. 곧 이리나의 남친이 생일인데 이리나는 그 형 생일에 또 향수와 편지 등 선물을 준비하는 걸 넘어 촛불 이벤트까지 해주려고 하고 있다. 게다가 이리나의 말을 들어보니 어제 그 형은 저 여자애와 데이트하고 나서 이리나를 또 만난 듯 했다. 박동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못 참고 뭐 그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다 해주려고 하냐고 태클을 걸었고 이리나는 그 말을 듣더니 살짝 분위기가 또 어두워져 갔다. 수원이는 그래서 다급히 박동을 그 자리에서 뜨게 하였다. 박동은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나 보였다. 박동이 이러는 이유가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이리나한테 저렇게까지 뭐라 하는 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이리나와 그 형 이야기를 하고 있을 무렵 갑자기 서류림이 찾아오더니 너 왜 리나한테 심통 부리냐면서 그 이유를 듣고자 박동에게 말을 걸어왔다. 사실 수원이는 그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았고 그저 서류림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뛰고 서류림의 향기가 수원이를 어쩔 줄 모르게 했다. 그러다 갑자기 서류림이 한마디 했다. 설마 너 이리나 좋아하냐고. 그 말을 듣고 수원이조차 당황했다. 그런데 박동이 그 말에 맞받아쳤다. 아니 이리나 남친이 여자 밝힌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직접적으로 어제 본 내용을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박동은 그 형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는데 서류림은 그 오빠가 그럴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하였고 수원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서류림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며칠 뒤 학교에서 김진경에게 듣게 되었다.
그 형 생일날 그 형과 여자애가 바람피는 걸 이리나가 직접 보게 되었다고. 일어날 게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이리나는 하루 종일 기력이 없어 보였고 설효림도 그건 마찬가지였다. 수원이는 괜히 우리가 그때 설효림에게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박동은 오히려 시간 문제였다며 잘 됐다고 했다. 그렇지만 수원이가 바라본 박동의 표정은 이리나가 매우 걱정되어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박동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리나의 남친, 그 형이었다. 그 형은 우리를 학교로 불러내 따지기 시작했다. 네가 이리나한테 말한 거 아니냐고. 너 그때 카페에서 나랑 마주치지 않았냐고. 수원이는 무서웠다. 그렇지만 여태껏 겪어온 애들에 비하면 이 형들은 그나마 양반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형의 말에 박동은 헛웃음으로 받아쳤고 그 형의 친구가 순간 박동을 주먹으로 쳤다. 그런데 박동은 오히려 쫄지 않았고 담배를 한 대 물더니 그대로 맞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다른 학교 한 학년 형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수원은 생각했다. 와, 진짜 이건 막장인데. 그런데 그 순간 처음 보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런데 굉장히 잘생겼다. 아마 이 형들의 친구인 것 같았는데 상황 설명을 듣더니 상황을 정리했다.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이성적으로 행동했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며 박동 애들에게도 사과를 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잘생겼는데 심지어 젠틀하게 이 상황을 무마시킨다니 되게 어른스럽고 멋지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고 다 같이 걸어가던 도중에 갑자기 그 잘생긴 형은 학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온 김에 볼까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인물은 설효림이라고 말했다. 수원이는 그 순간 정적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남친이었다. 본능적으로 느껴졌다. 이 사람 위험하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저렇게 좋은 사람이 다시 효림이에게 접근하면 분명 잘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기분이 우울해졌다. 그렇게 우울한 기분으로 학교에 돌아왔는데 복도가 시끄러웠다. 이리나랑 그 여자애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순간 생각했다. 아,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름방학을 맞이했다. 수원이는 방학 때마다 가끔 애들과 함께 인호 아버지네 놀러가 보냈다. 그래서 인섭이와 함께 이번에도 놀러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옆에서 듣던 박동도 재밌어 보인다고 같이 가겠다고 했고 점차 판을 키워서 결국 박동네 애들도 다 같이 가게 되었다. 물론 설효림은 오빠 때문에 외박이 안 된다고 하여 못 온다 하였다. 수원이는 다 가는데 설효림만 못 간다고 하니 너무나도 아쉬웠다. 그렇게 가기로 한 당일날이 되었다. 그런데 못 온다고 했던 설효림도 왔다. 설민수 형이 경포대로 2박 3일간 놀러 간다고 해서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수원이는 기분이 좋아졌다. 좋아하는 여자애와 함께 놀러 간다는 건 상상만으로 해봤던 것이었는데 항상 어울려 다니던 인섭, 인호, 준현이가 자신이 새로 친해진 박동네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게 이 여행을 더 설레게 하였다. 그런데 준현이는 엄마한테 야동보다 걸려서 못 간다고 했다. 그렇게 기차에 올라탔다. 그런데 올라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설효림이 기차를 급하게 내렸다. 무슨 일이지 싶었다. 핸드폰을 두고 왔단다. 수원이는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는 설효림의 뒷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따라 내려버렸다. 다행히도 핸드폰을 찾았다. 그렇게 다시 기차표를 사서 설효림과 단둘이 나란히 앉아서 갔다. 불안했다. 뭔데 자꾸 이렇게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걸까?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설효림이 물어볼 게 있다고 했다. 좋아하는 사람이 물어볼 게 있다고 할 때만큼 떨릴 때가 어디 있겠는가. 수원이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수원이는 물어보라고 했다. 그러자 설효림은 말했다. 박동이 이리나 좋아하는 거 맞지? 수원이는 그 소리를 듣자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말해야 되나? 라고 고민했지만 설효림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거부하지 못하고 그대로 말해버렸다. 설효림은 듣더니 엄청 웃었다. 그리곤 이번 여행에 그 둘을 밀어주자고 했다. 이거 외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양진수랑은 왜 싸웠는지 물어봤고 이전에 그린 그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수원이는 자신이 자주 듣는 노래를 들어보라며 mp3를 권해보기도 했다. 물론 20문 20답을 할 때 설효림이 성시경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기에 그때부터 mp3에 넣어놓고 주구장창 들었었는데 이렇게 같이 들을 기회가 올 줄은 몰랐었다. 설효림은 노래를 들으며 잠에 들었다. 수원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설효림이 최대한 듣기 편하게 자세를 설효림 쪽으로 하면서도 잠자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불편한 자세였지만 이 시간이 너무나 황홀했다.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채 2시간이 훌쩍 지나 도착했다. 그리고 인혼의 아버지 댁에 도착하니 애들은 치킨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리나는 데이트 잘했냐면서 놀려대는데 수원이는 괜시리 부끄러웠다. 치킨을 다 먹고 나와 계곡을 갈 때 남자애들은 설효림과 무슨 대화 나눴냐고 궁금해했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노래도 같이 들었다고 하니 애들은 깔깔대며 즐거워했다. 수원이는 이번 여행에서 박동과 이리나가 잘 됐으면 했다. 그래야지 오늘처럼 설효림과의 자연스러운 상황이 또 생길 테니까. 친구들과 계곡에서 신나게 놀았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고기도 구워 먹었다. 이리나와 박동의 사이에 앉아있을 때 설효림은 둘이 앉을 수 있게 눈치를 주었고 수원이는 뭔가 설효림과 단 둘만 아는 비밀이 생긴 듯한 그런 느낌도 너무나 좋았다.
그렇게 고기를 먹으며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이논의 아버지가 소주를 한 병 들고 다가오셨다.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하는 거라면서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는 거라면서 어디 가서 술 먹지 말라는 뜻으로 한 잔씩 나눠주셨다. 그런데 조금 먹다 보니 아저씨는 취하셔서 들어가셨고 모두가 조금씩 취해 있었다. 술 먹는 걸로 뭐라 하더니 정작 취해 있는 인섭이의 모습도 웃겼다. 그리고 설효림도 술 한 잔 먹더니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어도 수원이 눈에는 설효림이 너무나 이뻤다. 설효림은 말했다. 오빠 때문에 매일 통제받고 살아야 했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너희와 놀 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다고, 꿈만 같다고. 수원이도 좋았다. 설효림과 단둘이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자신의 친구들과 박동네 애들이 어울려 놀기도 하고 수원이의 말에 설효림은 맞장구 쳐줬고 수원이는 그런 설효림이 취한 모습도 너무나 이뻐 보여서 설렜다. 고기를 다 먹고 애들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하였다. 이논의 아버지 댁은 슈퍼에서 거리가 좀 되어서 박동이랑 이리나랑 이대규가 갔다 온다고 하였다. 수원이는 그때 이대규에게 눈치를 주었다. 가지 말라고. 눈치를 챈 건가? 이대규는 수원이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결국 슈퍼까지 박동과 이리나만 가게 되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박동, 너가 잘 되어야 이런 꿈 같은 날들이 또 있을 거라고. 그런데 누군가 수원이의 뒤통수를 쓰다듬었다. 설효림이었다. 눈치껏 잘했다며 칭찬을 하면서 설효림은 말해왔다. 너 혹시 키 컸어? 설효림의 질문은 둘째치고 머리에서 느껴지는 설효림의 손 촉감 때문에 수원이는 온몸이 달아올랐다. 그러고는 설효림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그렇게 가버렸다. 수원이는 한참 동안 설효림의 그 손촉감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고 취해서 그런 건진 몰라도 몸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애들과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화장실을 간 설효림이 너무 오질 않아서 궁금해서 화장실로 가보았다. 그런데 방 한켠에서 렌즈를 빼다 잠든 설효림을 보게 되었다. 앉아서 잠에 든 것이 불편해 보였다. 그래서 수원이는 이불을 깔고 설효림을 조심스럽게 깨웠다. 설효림은 깨자마자 이불에 누워 잤다. 수원이는 자는 설효림을 보며 생각했다. 와, 자는 모습도 소리도 이쁘구나. 그런데 설효림이 잠결에 수원이를 부르며 고맙다고 말해왔다. 수원이는 또다시 설레기 시작했고 또다시 몸에 열기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서 수원이는 집 밖으로 나왔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저 고맙다는 말이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점점 더 커지는 설효림을 향한 마음 때문에 전보다는 더 친해졌지만 여전히 설효림과 눈만 마주쳐도 설렜고 잘 보이고 싶었다. 다음 날에는 다 같이 사진을 찍는데 애들이 도와줘서 설효림 옆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가까이 갈 순 없었지만 오히려 가까이 오라며 옷을 당기는 설효림의 행동에 수원이는 또다시 심장이 덜컹거렸다. 산책도 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TV 앞에 앉아 비빔밥도 해먹고 그런데 갑자기 설효림이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모두가 쥐죽은 듯 조용히 하며 통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설민수 형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전화기를 끊고 설효림은 말했다.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설민수 온대. 설효림은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다. 설효림이 걱정되면서도 전에 남자애들 맞은 것이 떠올라서 수원이는 벌써부터 두렵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노가 잠깐 이야기를 듣더니 어디론가 향했고 밖으로 나오니 이논의 아버지가 차로 태워주신다고 했다. 애들도 어차피 다 놀 거 놀았으니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렇게 모두가 이논의 아버지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설효림네에 도착했다. 처음 와보는 설효림네라 그런지 뭔가 두근거렸다. 설민수 형이 왔는지 먼저 보고 온다는 설효림. 수원이는 애들과 밖에서 설효림을 기다리면서 설민수 형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들어보니 설효림이 예전에 잘못한 것도 없었고 그냥 오로지 그 형이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서 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괜시리 설효림이 불쌍했다. 그때 설효림이 창문 밖으로 설민수 형 없다는 신호를 보냈고 다 같이 안도해하며 그렇게 각자 집으로 향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에서 김진경이 계곡에서 찍은 사진을 나눠주었다. 수원이는 사진을 보며 다시 그때의 감정을 복기했다. 살면서 최고로 재밌고 즐거웠고 설렜던 이 여행의 경험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1학년 2학기가 될 때쯤 학교에서는 두발 규제가 완화되었고 수원이도 이때부터 머리를 기르며 꾸미고 다니기 시작했다. 두발 규제가 풀리니 학교에선 이곳저곳에서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수원이도 연애가 하고 싶어졌다. 하교 후 박동과 김지성과 집을 가던 도중 우연히 설효림네를 만났다. 설효림네는 증명사진을 찍었다고 했고 이때 설효림 증명사진을 한 장 건네받게 되었다. 이 사진 한 장이 수원이에게는 굉장한 설렘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다. 계곡 여행으로 인해 친해진 박동네와 인섭이와 함께 찜질방으로 놀러왔다. 인섭이는 저 멀리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최근 한창 주변에서 연애를 해서 그런 건진 몰라도 수원이도 연애가 너무 하고 싶었다. 그러던 도중 이대규가 물어왔다. 넌 설효림이랑 진전 없어? 수원이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상상도 해봤고 기대도 해봤지만 단 한 번도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으니까. 친구들은 시도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맞는 말이었다.
이대로 친구 사이로만 남기엔 수원이는 서류림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고 서류림은 어떤 남자라도 좋아할 만한 애였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마음과는 달리 애들에게는 솔직하지 못했다. 남자친구 생기면 응원해야지 라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전이라면 꿈깨라고 말했을 애들이 여행 갔을 때 생각보다 그림이 괜찮았다라고 하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다. 예전엔 0%였는데 이젠 3%의 희망이 보인다면서 말이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이케 애들의 말에 조금은 용기라도 나서 그랬던 걸까? 수원이는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고백하고 싶은데 친구 사이도 깨질까봐 못 그러겠다고. 박동은 그럴 거면 생일날 선물이라도 주라고 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서류림 생일이 언제지? 라고 물었는데 바로 다음 주라고 했다. 무슨 선물을 해줘야 하나 고민했다. 애들은 의견이 각자 다 달랐다. 뭐가 맞는 의견인지 모르겠어서 다음날 학교에서 직접 물어봤다. 꼭 해주고 싶다는 말과 함께 수원이는 순간 자신이 너무 노골적으로 마음까지 전달한 것 같다는 생각에 순간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짐을 느꼈고 수원이는 자신이 정말 병신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받고 싶은 게 있다는 서류림, 자신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다. 수원이는 정말 기분이 좋았다. 이전엔 자신이 그림을 그리면 끔찍하게 싫어했던 서류림이었는데 이젠 직접 자신을 그려달라고 요청해오다니 바로 박동에게 가서 자랑할 만큼 수원이는 서류림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좋다 못해 감동받을 정도였다. 하교 후 본격적으로 서류림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서류림의 싸이월드를 훑었고 살면서 그 어느 그림을 그릴 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고 훨씬 더 신중하게 그림에 임했다. 수업 시간에도 몰래 그렸고 특별활동 시간에도 야자 시간에도 집에 와서도 하루 내내 서류림의 그림을 그려댔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그렸고 다시 그렸다. 그리고 그렇게 서류림의 그림이 완성됐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말이 되었고 서류림의 생일 파티를 위해 다 같이 모였다. 같이 스티커 사진도 찍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도 하고 닭갈비도 먹으러 가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몰래 케이크도 켜주고 그러다 단둘이 있게 될 타이밍에 그림을 선물해 주었다. 수원이는 두근댔다. 이전 첫 만남에서 서류림이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싫어하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느껴졌었는데 다행히도 이전에 자신의 그림을 보며 싸늘했던 그 표정은 이제는 수원이를 향해 웃어주고 있었다. 그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갈 애들은 가고 놀 애들은 더 놀려고 하려 했다. 그때 길에서 누군가가 서류림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건 이전에 이리나의 남친 친구이자 서류림의 전 남친이었던 그 형이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아니, 뭔가 압도된 것 같은 느낌. 남자가 봐도 잘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원이는 괜히 기가 죽었다. 서류림과 헤어질 때 문자해도 되냐는 그 형의 말 한마디가 수원이의 머릿속을 잡생각으로 가득 채웠다. 애들은 별일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왔다. 하지만 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누가 봐도 그 형은 서류림과 잘해보고 싶어 보였고 남자가 봐도 잘생긴 형이기에 서류림도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었으니까. 그런데 같은 반인 인섭이가 말하길 생각보다 서류림은 별 생각 없어 보인다고 해왔다. 친구들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어차피 서류림과 가까운 건 너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수원이는 본능적으로 뭔가 찜찜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그 순간 야자하기 전에 밖에서 밥 먹고 온다는 서류림이 같이 가자는 단 한마디에 수원이는 생각했다. 그래, 애들 말대로 신경 쓰지 말고 내 방식대로 대해보자. 그렇게 수원이는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았다. 밥을 시키고 기다리면서 서류림을 지켜보고 있자니 역시나 서류림은 언제나 이뻤다. 그런데 순간 서류림과 눈이 마주쳤다. 서류림이 물끄러미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뭐지?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내가 좀 봐줄만해진 건가? 아닌 걸 알면서도 이런 행복한 망상을 했고 점점 수원이는 부끄러운 마음에 몸이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는 게 몸소 느껴졌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서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을 놓고 온 걸 알게 되었다. 그런데 서류림이 그림값이라면서 돈을 내준다고 했다. 처음으로 서류림이 사준 밥이라는 생각에 그리고 아이스크림까지 얻어먹다 보니 괜시리 자기가 서류림에게 특별해진 존재같이 느껴져서 기분이 최고조로 올라갔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난 충분히 서류림과 가까운 사이니까 누군가가 잘나 보이던 간에 그건 중요치 않은 거야. 서류림에게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수원이는 키가 더 크고 싶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인호와 함께 줄넘기도 하며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애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서류림이 영화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수원이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고 걱정했다. 그런데 잠시 뒤 서류림은 도착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다행이네. 뭐 문제라도 생긴 줄 알았는데 별일 없었구나. 그런데 뭔가 눈이 마주치면 서류림은 시선을 피했다. 기분 탓인가 싶어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그런데 순간 서류림이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그걸 순간적으로 잡아줬는데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순간적으로 서류림의 핸드폰 화면을 잠깐 보게 되었다. 그리고 수원이는 기분이 착잡해졌다.
왜냐하면 서류림 핸드폰의 화면은 그 형의 문자였고 내용이 오늘 재밌었다, 다음에 또 보자 라는 내용이었으니까 서류림은 급하게 핸드폰을 채갔다. 수원이는 짧은 찰나에 알 수 있었다. 아, 그렇구나. 왜 나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대했는지도, 오늘 늦게 온 이유도 다 저 형 때문이었구나.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중간중간 서류림을 쳐다보면 서류림은 중간에도 문자를 하곤 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아, 그 형이랑 문자하는 거겠구나. 그날 이후로부터 더 이상 수원이도 서류림을 똑같이 대하기가 어려웠다. 어차피 서류림은 날 친구 이상으로 생각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내 행동이 서류림에게 부담스럽게 느끼게 할 테니까. 어차피 서류림은 그 형과 서로 좋아하는 걸 테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애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와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다. 평소처럼 대하라는 친구들의 조언들이 있었지만 수원이도 이건 알고 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자꾸 그 문자 내용이 떠오르고 그 둘이 무슨 대화를 할까? 둘이 이제 곧 사귀겠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그렇게 한참 동안 수원이는 웃음기가 사라진 채 멍을 때리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야자 시간에 갑자기 박동은 어딘가로 향했다. 벌레를 잡으러 간다나 뭐라나. 따라가 보니 이리나의 전 남친이었던 형이 학교로 찾아와서 이리나에게 전해주라며 편지 한 장을 박동에게 건넸다. 박동은 바람 펴놓고 이제 와서 염치 없이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냈고 그 형은 그동안 갖고 있던 죄책감을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서 편지를 건넨 거라고 말했다. 박동은 거절하려다가 결국 그 편지를 받아들었고 잠깐 동안 학교 앞에 쭈그려 앉아서 그 형과 박동과 셋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갑자기 그 형이 수원이에게 물었다. 그때 기량이가 만나서 뭐래? 효림이 뭐 어쩌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 수원이는 그 얘기를 듣고 말했다. 네, 효림이랑 뭐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형은 효림이가 착해서 그래서 기량이와 안 됐으면 한다고 했다. 수원이는 그 말을 듣고 의아해했다. 왜 그 형이 친구인 저 형이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물어봤다. 그랬더니 그 형은 기량이가 좀 골 때리고 여자를 밝혀서 물이 안 좋은 애여가지고 라고 말했다. 분명 그때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멋있었고 어른스럽다고 느꼈는데 저 형의 말을 들으니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다음날까지 이 혼란스러움은 이어졌다. 분명 좋은 사람 같았는데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며 한참을 혼자 고뇌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불렀다. 서류림이었다. 서류림은 이제 며칠 뒤 시험이니 토요일에 독서실을 가자고 했다. 그런데 수원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에 거절을 해버리며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물론 가기 싫은 건 아니었기에 토요일에 다 같이 독서실로 왔다. 여전히 공부에 집중은 안 되고 서류림을 쳐다보면 서류림은 문자를 하고 있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아, 또 그 형이랑 문자하는 중이구나. 배가 고파서 잠깐 이대규와 서류림과 함께 독서실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랑 튀김을 먹었다. 물론 여전히 서류림이 말을 걸어오면 평소대로 하려고 했지만 뭔가 뚝딱거리게 되는 수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류림은 수원이의 볼을 잡더니 입에 튀김을 마구 넣어대기 시작했다. 수원이는 뭔가 설레면서도 갑자기 서류림이 왜 이러는 거지 싶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테이블로 다가와 서류림의 옆에 의자를 가져와 앉았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최기량 형이었다. 수원이는 이 형이 오니 또다시 기분이 우울해졌고 뭔가 자신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둘은 본인들만 아는 대화를 했다. 들어보니 최기량 형이 서류림에게 선물까지 한 것 같았다. 그런데 이리나 전남친 형에게 들은 게 있다 보니 최기량 형이 곱게 보이지가 않았다. 저 형을 어떻게든 서류림에게서 떨쳐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찐따 본성이 남은 수원이라 그 형과 눈이 마주치면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눈을 깔곤 하였다. 독서실로 돌아가는 길에 앞에 나란히 걸어가는 저 둘을 보면서 뭔가 둘이 가까워 보였고 자신이 끼일 틈이 없어 보였다. 신발도 뭔가 맞춘 것 마냥 똑같았다. 저 형의 모든 게 안 입고 왔다. 잘난 얼굴 하나만 믿고 여자를 얼마나 밝히길래 친구가 자신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까지 해줄까 하면서 말이다. 그래도 볼 때마다 잘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기분이 개 같았다. 그 형이 이제 간다고 하며 서류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원이는 또다시 기가 죽었다. 그런데 그 형은 수원이의 머리까지 쓰다듬었다. 수원이는 본능적으로 굴욕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대로 그 형의 손길을 쳐냈다. 독서실로 들어가는 내내 기분이 참 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류림네와 다 같이 하교를 하던 때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큰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큰 목소리가 난 곳을 보니 서류림을 향해 체육복이 날아오고 있었다. 다행히도 수원이가 그 체육복을 잡아챘고 던진 사람이 누군지 쳐다봤는데 이리나 전남친과 바람났던 그 여자애랑 항상 같이 다니던 여자애였다. 울먹거리며 서류림을 향해 여우 같은 년이라고 하였다. 체육복을 갑자기 던지는 건 뭐고 저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건 뭐지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여자애는 둘이 잘 어울린다며 잘해보라는 말을 해왔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뭐야, 갑자기 우리들 보고 잘해보라라니. 수원이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너무 부끄러웠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이야기가 아닌 듯했다. 들어보니 최기량 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자세히는 말하진 않았지만 그 여자애는 이렇게 말했다. 사이코 새끼한테 놀아나는 주제에 잘난 척하지 말라고. 너도 다른 여자애들이랑 다를 바 없다고. 수원이는 알 수 있었다. 쟤도 그 형이 꼬신 수많은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이었구나. 그 여자애의 말을 들은 서류림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후 놀이터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수원이는 멀리서 이야기를 엿들었다. 그리고 기뻤다. 그 여자애가 그 형과 서류림 사이에 균열을 만든 것 같아서 말이다. 여자애들은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수원이에게 물어왔다. 남자가 볼 땐 최기량 형 어떤 사람인 것 같냐고. 자신이 느낀 그대로 들은 그대로 말할 기회였다. 그런데 정작 망설여졌다. 이게 서류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을 위한 것인지, 그냥 그 최기량 형한테 열등감을 느껴서 그 형이 서류림과 잘 안되기만을 바래서 그런 건지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까지 험담까지 해가며 서류림과 그 형을 떼어 놓아야 하는 건가? 그래서 수원이는 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은 숨긴 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그 순간 서류림이 말했다. 자신이 아는 그 오빠는 그럴 사람이 아닐 거라고. 그 오빠는 괜찮은 사람 같다고. 수원이는 저 말을 듣고 나서 속에서 실망감과 우울감도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 서류림은 그 형을 좋아하는구나. 나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구나.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화도 치밀어 올랐다. 수원이는 자기도 모르게 서류림을 향해 다가갔고 물었다. 왜 아무 관계도 아니고 그 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의심 자체를 안 하냐고. 학교에서 그 여자애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찝찝한 상황인데 왜 확인하려고 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자 서류림은 말했다. 너가 낄 일 아니지 않냐고. 서류림은 차가운 눈빛을 하며 수원이를 쳐다봤고 수원이는 이 상황에서마저도 서류림에게 설렘을 느꼈다. 그런데 서류림은 수원이에게 너가 너무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 같다고. 그 오빠가 이상한 사람이길 바라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런 찐따 같은 생각을 하냐고 말해왔다. 수원이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런데 그 말을 정작 서류림 본인에게 들어버리니 감추고 싶은 부분이 들켜버려서 그런 건진 몰라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서류림에게 소리치며 말했다.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평소라면 서류림 앞에서 절대 하지 못할 말과 행동들이었지만 화가 너무 나다 보니 눈을 꼭 감고 하고 싶은 속에 있는 말을 다 내뱉어댔다. 어차피 서류림 눈에도 찐따로 보일 테니 이젠 본인한테는 절대 가망이 없을 테니. 수원이는 의기소침해졌고 삐졌다. 그렇게 수원이는 좋아하는 여자애 앞에서 처음으로 화를 낸 뒤 찐따 같은 소심한 모습을 보이며 그렇게 뒤돌아 박동네 집으로 갔다. 그런데 후회했다. 말도 못 섞는 사이에서 말이라도 섞은 게 어디냐며 좋아했었는데 서류림 주변의 남자애들과 다를 것 없는 남자애들 중 한 명에 불과할 텐데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했다. 그렇지만 대놓고 찐따라고 말한 건 너무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한참을 박동에게 한탄 신세를 냈다. 그리고 이때 수원이는 다짐했다. 그래, 이제 접자. 될 리가 없으니까 서류림 그만 좋아하자. 수원이한테는 시간이 필요했다. 서류림을 봐도 아무렇지 않을 시간이. 그래서 서류림을 마주쳐도 웬만하면 피해 다녔다. 마주쳐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서류림을 애써 외면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외면하려고 해도 핸드폰만 잡고 있는 서류림을 볼 때면 짜증이 나고 질투가 나고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주말에 박동네에 대규와 함께 놀러왔다. 박동은 여름방학에 계곡에 간 이후 일이 나와 썸을 타기 시작한 듯했다. 이 옷 저 옷 입어보며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박동을 보면서 수원이는 그런 박동이 부러웠다. 서류림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시작했던 줄넘기였는데 수원이는 이제 주기적으로 인호와 만나 운동을 했다. 그런데 이날은 김진경도 같이 운동하기로 했어서 같이 운동을 했고 잠시 쉬려고 벤치에 앉았다. 김진경은 물어왔다. 언제까지 서류림 봐도 못 본 척하고 지낼 거냐고. 그때 놀이터에서 화낸 거 진심 아닌 거 안다고. 저렇게 말해주는 김진경이 고마웠지만 어차피 자신의 말도 듣지 않고 그 형을 많이 좋아하는 서류림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운동을 다 하고 집에 와서 씻고 나왔는데 이대규에게서 전화가 왔다. 뭐지 이 시간에? 하며 전화를 받았는데 서류림이 가출해서 찜질방에 있고 돈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수원이에게 가보라고 했다. 수원이는 그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사이가 서먹하기도 하고 자신한테 연락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가기가 좀 그랬는데 가출해서 돈이 없다는 생각에 그렇게 서류림이 있는 찜질방으로 갔다. 조금 기다리니 서류림이 나왔다. 수원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돈만 꺼내 건넸다. 그런데 서류림은 너한테 빌리려고 한 거 아니라면서 그렇게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뭐야 어이없네. 기껏 지 생각해서 왔구만. 결국 수원이는 찜질방에 들어가서 서류림을 기다렸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 서류림을 만날 수 있었다. 무심한 척 연기하면서도 서류림 왼쪽 눈가에 상처가 있는 걸 보았고 가출은 왜 했고 얼굴에 상처는 왜 난 건지 라며 걱정을 하였다. 걱정되는 마음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서류림이 뭘 하는지를 보았는데 배가 고팠는지 삶은 계란을 먹고 있는 걸 보게 되었다. 수원이는 서류림을 보면서 생각했다. 뭐지? 공상 맞는 저런 모습은 또 처음인데 그래도 귀여워. 배고픈 서류림을 위해 수원이는 시원한 식혜와 컵라면을 가져왔다. 부담스러울까봐 라면이랑 식혜만 넣고 수원이는 홀로 멀리 자리를 잡았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서류림은 뭘 혼자 먹냐면서 같이 먹자고 다가왔다. 한참을 서로 아무 말 없이 라면을 먹었다. 뭔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져서 그래서 수원이는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물었다. 대답을 하지 않는 서류림이었고 수원이는 직감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일인가 보다 싶었다. 그런데 궁금했다. 왜 그 형한테서 도와달라고는 안 하지? 그래서 물어봤는데 서류림은 그것에 대답하진 않았고 오빠랑 싸워서 집을 나왔고 놀이터에서 한 말이 진심이 아니라면서 사과로 대신했다. 수원이는 서류림의 그 진심 어린 사과에 괜시리 또 설렘을 느꼈다. 그렇게 잠깐 돈만 주고 가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허락도 받았겠다. 혼자 있는 서류림이 걱정도 되겠다. 그렇게 찜질방에서 하루 묵게 되었다. 잠자기 전 이를 닦으며 수원이는 생각했다. 양진수가 고백했을 때도 계곡에 갔을 때도 지금도 서류림은 오빠한테 갇혀서 사는구나. 나와는 다른 환경에 사느라 힘들겠구나. 정말 서류림은 저대로 괜찮은 걸까?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무렵 갑자기 옆으로 지나가는 서류림네 오빠를 보게 되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아, 어떻게 하지? 다급하게 서류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류림을 급하게 깨웠다. 그리고 말했다. 너희 오빠가 널 찾으러 온 것 같다고. 서류림은 이 얘기를 듣고 당황해했다. 그런데 갑자기 수원이를 잡아당겼고 그렇게 수원이는 한 다묘 안에서 서류림을 가까이 마주보게 되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엽적이 소란스러워졌다. 그런데 수원이에게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수원이는 이불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펴보았다. 다행히도 설민수 형은 간 것 같았다. 서류림은 무섭다면서 여탕으로 올라가 잔다고 했다. 그렇게 서류림이 간 뒤 한참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 단둘이 찜질방 데이트 유사하게 하고 다묘 안에서 가까이 있기도 하고 수원이는 여전히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도저히 잠에 들 수가 없었다. 그렇게 다음날까지 수원이는 잠을 설쳤다. 다음날 일어나서 수원이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서류림은 여전히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서류림은 물었다. 그날 놀이터에서 왜 그런 거냐고, 뭔가 아는 게 있는 거였냐고. 수원이는 여전히 그 형의 뒷담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말을 아꼈다. 그랬더니 서류림은 말했다. 어제 최기량이랑 있었는데 걔 진짜 사이코더라 라고. 수원이는 예상외의 말에 깜짝 놀랐다. 분명 잘 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앞으로 최기량과는 볼 일 없을 것 같다고 말해오는 서류림의 말에 뭔가 서류림과 그 형의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 잠이 확 깨고 기분도 거짓말처럼 좋아졌다. 시간이 지나 김진경이 와서 수원이는 이제 안심하고 집으로 가려 하는데 서류림은 수원이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찜질방을 나와 수원이는 생각했다. 접는다고? 접긴 뭘 접어, 다시 시작이다. 주말이 지났다. 서류림이 학교에 나온 거 보니 다행히도 집에 들어간 듯 했다. 그렇게 애들과 매점을 갔는데 매점에는 박동과 이리나가 먼저 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동이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둘은 뭔가 말하기 전부터 부끄러워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설마 얘네 둘이 결국 사귀기로 한 건가? 맞았다. 둘이 사귀기로 했댄다. 그 순간 수원이를 포함하여 애들은 전부 벙쪘다. 뭔가 실제로 둘이 사귄다고 하니 믿겨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기엔 좋아 보였다. 물론 수원이도 좋았다. 찜질방 이후로 서류림에게 먼저 장난칠 정도로 수원이는 이제 서류림과 정말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서류림이 먼저 수원이에게 증명사진을 달라고까지 했다. 수원이는 주기 싫었다. 서류림이 자신을 싫어하던 그 시기의 모습이 담긴 증명사진이었기에 서류림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에. 그렇지만 서류림은 수원이의 예전 모습도 이젠 그냥 웃으며 즐거워했다. 뭔가 자신의 증명사진을 서류림이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수원이에게는 설렘 포인트였다. 그런데 어느 날 특별활동 시간이었다. 수원이는 그림 그리는 특별활동을 하였는데 이때 같은 반이었던 어떤 여자애가 수원이에게서 연습장 좀 구경하겠다고 해왔다. 수원이는 별 생각 없이 자신의 공책을 건넸다. 그리고 생각했다. 별로 볼 게 없는데 왜 내 걸 보려고 하지? 아, 근데 이 공책에는 내가 이상한 거 안 그렸던 거 확실하겠지? 공책을 빌려간 여자애가 친구랑 하는 말이 들려왔다. 와, 정말 잘 그린다.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라며 수원이의 그림을 칭찬하는 말들이었고 수원이는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아져갔다. 수업이 끝난 후 그 여자애는 공책을 돌려주러 왔다. 그리고 수원이가 그린 그림들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이 여자애는 꽤나 만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듯했다. 관심사가 같다 보니 꽤나 말이 잘 통했다. 그래서 수원이도 이 여자애가 그린 그림들이 궁금해져서 그래서 공책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 여자애는 다음 활동 시간에 빌려준다고 했다. 다음에 봐도 상관없으니 알겠다고 했다. 이 여자애의 이름은 원수지. 그런데 수원이는 이 여자애의 이름을 보고 생각했다. 얘 이름 거꾸로 하면 내 이름이네? 수원이는 꽤나 신기해했다. 그렇게 원수지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박동과 애들이 밥 먹으러 가자며 불러서 그렇게 점심시간에 애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다. 박동은 물어봤다. 그 여자애 누구냐고. 그래서 그냥 특별활동 같은 반 여자애인데 오늘 처음 이야기해봤다고 말했다.
또 어느 날은 특별활동 선생님이 불러서 교무실을 갔는데 원수지도 있었다. 선생님은 둘 다 그림에 재능이 있으니 학원을 다녀서 본격적으로 준비해보라고 하였고, 수원이는 한번 다녀보고 싶기도 했고 야자를 빼고 학원을 갈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했다. 교무실을 나와 교실로 가는 길에 원수지와 또 만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원이는 이 여자애와 말하는 게 즐거웠다. 왜냐하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깊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원수지와 함께 이야기하며 가던 도중 박동과 인섭이가 보였다. 그런데 인섭이가 울고 있었다. 여자친구랑 헤어졌고 차였다고 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헤어졌다고? 그런데 갑자기 박동이 물어왔다. 너 쟤랑은 뭔 사이냐고. 그래서 그냥 교무실에 선생님이 불러서 같이 갔다 왔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인섭이가 말했다. 저 여자애가 너 좋아하네. 수원이는 생각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학교가 끝나고 애들끼리 모여 인섭이가 헤어진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섭이는 꽤나 충격먹은 듯했고 수원이는 그런 인섭이가 적응이 되지 않았다. 모두가 인섭이를 위로했고 수원이도 위로했지만 별 걱정은 안 했다. 어차피 중학교 때도 인기 많았었으니까 곧 또 생기겠지 뭐 하면서 말이다. 그랬더니 인섭이가 말했다. 그래, 널 좋아하는 애도 있는데 날 좋아하는 애라고 없을까? 수원이는 당황했다. 사실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그리고 이걸 서류림 앞에서 말하는지. 그 말을 듣고 서류림이 조금이라도 오해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이다. 집에 가는 길, 수원이는 인섭이에게 말했다. 서류림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인섭이는 어차피 서류림은 신경 1도 안 쓸 거라고 말했다. 수원이도 그 말에 부정하지는 못했다. 어쨌든 그 여자애가 자신을 좋아하는 게 말이 안 됐다. 무슨 접점이 있던 것도 아니고 말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다음 날부터 그 여자애가 의식됐다. 분명 아닌 것 같은데 왜 자꾸 맞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수원이가 그 여자애를 쳐다볼 때면 그 여자애랑 눈이 계속 마주쳤고 그 여자애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설마 진짠가? 우연이겠지? 그런데 설마 맞다면 왜 자신일까? 학교에 잘생긴 애들은 훨씬 더 많은데 라며 자신을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반응이나 보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번에 빌리려고 했던 공책을 빌려달라고 했다. 원수지는 부끄러워하며 공책을 빌려줬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부끄러워하는 건 확실한데 그냥 성격이 저런 걸 수도 있잖아. 수원이는 원수지의 공책을 구경했다. 그런데 이 애의 그림 실력은 출중했다. 감탄하면서 그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장에 무언가 쓰여져 있는 걸 보게 되었다. 그건 수원이의 이름을 자음으로 써놓은 듯한, 그리고 그 뒤에 하트까지. 수원이는 생각했다. 진짜구나. 수원이는 괜시리 기분이 좋아졌다.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말이다. 수원이는 야자 시간 전에 애들을 만나 자랑했다. 어떻게 할 거냐는 친구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수원이는 뭐 사귀고 자시고를 떠나서 그냥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해준다는 것에 신나는 감정이 들었다. 그나저나 수원이는 서류림을 좋아했기에 사귀는 것에는 거부감이 들었는데 친구들은 말했다. 확률이 없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확정된 걸 선택하라고. 그러다 둘 다 놓친다고. 매점에서 고민을 했다. 본인 따위가 이런 고민하는 것도 웃겼지만 그렇다고 쉽게 결정하긴 또 어려웠다. 그런데 갑자기 원수지와 마주쳤다. 괜시리 민망해서 그렇게 매점을 빠져나가려는데 갑자기 원수지가 수원이를 불렀고 수원이의 번호를 달라고 했다. 여자한테 처음으로 번호를 따여보는 상황에 놓이니 수원이도 괜시리 쑥스러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원수지에게 번호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눈앞에 서류림이 보였다. 괜시리 긴장됐다. 서류림이 서서히 수원이 앞으로 다가왔고 수원이의 팔을 잡으며 매점 한 번 더 가자는 식으로 끌고 갔다. 수원이는 서류림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매점에 들어와 손목에 느껴졌던 그 감촉이 지워지질 않아서 계속해서 심장이 두근거렸다. 기분이 좋은 수원이는 야자 끝나고 밖에 나가서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제안을 해보았다. 그러나 서류림은 차갑고 싸늘한 눈빛을 보내며 거절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뭐야 왜 이래 또. 그런데 갑자기 서류림은 옆에 있는 박미진이라는 친구에게 말했다. 저번에 말한 소개팅 한 자리 더 없냐고. 본인이 나가겠다고. 수원이는 그 소리를 듣고 벙쪘다. 그리고 생각했다. 뭐야? 왜 갑자기 소개팅을 나가? 왜? 수원이는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야자 끝나고 짜장면을 먹을 때도 입맛이 나질 않았다. 주말에 애들이 불렀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다. 본인이 좋아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대놓고 소개팅을 나간다고 말한 것 자체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 이유에 대한 종착지는 자신을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고 무의식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후폭풍은 생각보다 심했고 수원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이 설레했던 포인트들 전부가 그저 친구로서 했던 것들, 자신만 의미 부여했던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접을 순 없다 보니 우울한 마음이 수원이의 감정을 집어삼켰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 알람이 울렸다. 누군지 봐보니 원수지였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그래, 이렇게 날 좋아해주는 애도 있는데 기분이 조금 나아진 채로 그렇게 원수지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 애가 재밌다고 웹툰 하나를 추천해줘서 그 웹툰을 보며 주말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날이었다. 원수지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야자 끝나고 잠깐 보자는 문자였다. 찐따 같은 수원이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건 고백하려고 하는 거구나. 수원이는 당황했다. 이런 상황도 처음이라 어떻게 말을 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뭐라고 답장해야 하는 거고 선택해야만 했다. 안전한 연애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자신이 좋아하는 그렇지만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은 길을 선택할 것인지. 하교 후 모두가 가고 빈 교실에 혼자 남아 원수지를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떨리다 보니 숨도 가파르게 쉬어짐이 느껴졌다. 그리고 뒤에서 원수지가 부르는 목소리가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았는데 원래 알던 원수지가 아니었다. 안경을 벗고 화장을 한 원수지였는데 놀라웠다. 못 알아볼 정도로 원수지는 이뻤다. 원수지는 본격적으로 말해왔다. 할 말이 있다면서. 수원이는 올 게 왔다고 생각했다. 한참 정적이 흘렀다. 원수지는 가방을 열었고 거기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수원이에게 건넸다. 그 종이에는 수원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수원이는 그 그림을 보며 생각했다. 역시나 그림 잘 그리는구나. 그리고 원수지는 이어 말했다. 널 좋아한다고. 수원이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본인에게 직접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좋아졌고 잘 보이고 싶어서 교복도 줄여보고 염색도 해봤다고 한다. 수원이는 꿈만 같았다. 자신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말을 또 다시 이어했다. 너 효림이 좋아하는 거 아는데 그래서 포기할까도 고민했는데 고백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저 애의 말을 들으니 뭔가 아차 싶었고 수원이는 짧은 찰나에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애는 참 멋있구나. 나는 용기가 안 나서 고백조차 할 생각을 못했는데 저 애는 나와는 같지만 다르구나. 멋있다. 근데 왜 나는 그러지 못했을까? 사귀어달라는 저의 고백이 이어졌다. 수원이는 그 고백으로 인해 그동안 결정 내리지 못했던 것에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자신도 원수지처럼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용기를 가져보자고. 그래서 원수지의 고백을 거절했다. 너에게 호감은 있지만 너 때문에 두근거리기도 했지만 나는 서류림을 좋아하기에 물론 서류림이랑 잘 될 거란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그래도 너처럼 용기 한번 내서 끝까지 좋아해보고 싶어. 그리고 끝은 고백까지 해보고 싶다고. 수원이는 그 말을 끝으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교실을 먼저 빠져나왔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렸다. 이게 잘한 게 맞는 걸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고백을 거절한 것이 나중에 후회로 찾아오진 않을까? 온갖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우산을 피려고 할 때 뒤에서 누군가가 수원이를 불렀다. 서류림이었다. 근데 수원이는 이상했다. 왜 아직 안 가고 있지? 그리고 방금 내 이름 부른 건가? 원래는 얼빵이라고 부르는데 이상하네. 그런데 우산이 고장났다며 우산을 같이 쓰고 가자고 했다. 수원이는 또다시 설레기 시작했다. 원래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서류림이 걸어가자고 했고 수원이는 그렇게 서류림의 집까지 우산을 씌워주게 되었다. 평소보다 더 길어지는 침묵이 느껴졌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대화가 종종 끊기며 그렇게 어색한 침묵이 자주 흘렀다. 가던 길 도중 양진수가 고백했었던 중학교도 지나쳤다.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서 말을 꺼냈는데 서류림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극혐해했다. 수원이는 생각했다. 아, 내가 고백해도 저렇게 싫어하겠구나. 살짝 우울감이 들어서 그런 건진 몰라도 소개팅 아직 안 했냐고 물어보았다. 안 했다고 했다. 진짜 그저 장난이었다고. 근데 그때 수원이는 잠깐 서류림의 얼굴을 보았는데 뭔가 평소랑은 다른 느낌의 서류림의 표정을 본 것만 같았다. 뭐지? 싶었는데 비에 젖는다고 다가오라고 하는 서류림. 수원이는 행복의 극한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평소에는 버스를 타고 가야만 하는 걷기에는 다소 먼 거리였는데 이상하게 서류림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서 그런지 그 거리가 짧게 느껴졌다. 수원이는 빗속을 서류림과 같이 걸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지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 아는데 혹시나 서류림과 사귈 수 있는 게 불가능이 아니진 않을까? 그렇게 서류림의 집에 닿았다. 혹시라도 설민수 형과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이라는 생각 때문에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헤어지긴 싫었다. 그렇게 몸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서류림이 또다시 이름을 불렀다. 수원이는 고개를 돌렸고 서류림은 말했다. 너 나 좋아하냐고. 수원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서류림은 이어 말했다. 근데 고백 안 하냐고. 그 말을 듣자 또다시 찐따본성이 나오는 수원이 몸이 달아오르다 못해 어지러웠다. 말을 더듬기 시작했지만 호흡이 가파라졌지만 그래도 말했다. 남자와 여자로서의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난 매력이 하나도 없는데 넌 매력이 많으니까.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애니까. 그래서 고백할 용기도 안 났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도 안 들었다고. 서류림은 말했다. 모르겠고 고백할 거냐고 말 거냐고. 서류림의 저 말 덕에 용기가 생겼고 그래서 수원이는 그동안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의 소리를 내뱉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고. 그림 때문에 혼날 때도 좋아했고 친해져서 같이 놀러 다닐 때도 좋아했다.
계곡에 갔을 때는 미치도록 좋았고 너한테 놀이터에서 화낸 것도 질투나고 좋아해서 화낸 거라고. 너가 누군가로부터 고백을 받거나 누군가와 잘 될 거란 상상을 하면 괴로웠고 특히 그 최기량 형이 나타났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너무 좋아하니까 짜증이 많이 나더라. 그래서 너랑 사귀고 싶어. 수원이의 말이 끝나고 서류림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거절인가 싶어 온몸이 후덜거렸다. 그러고 끝내 서류림은 입을 열었다. 그래, 사귀자. 수원이는 저 말이 믿겨지지 않았다. 순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 뭔가 할 수 없는 걸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눈물이 났고 믿겨지지 않아서 여러 번 되물었다. 정말이냐고. 서늘한 가을, 비가 거세게 오던 밤, 수원이는 그렇게 자신과는 다른 급이라고 생각했던 서열인과 사귀게 되며 지수와는 그렇게 인생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